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58쪽에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겠고요. 미래를 지향한 지역들은 그곳만의 색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색적인 매력을 지닌 여행지이고요. 이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방안과 더 나아가 인류 공영 미래를 위한 실현 방안을 모색해보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여행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모습은요, 핀란드의 오울루의 모습인데요. 산업 클러스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지역입니다.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요. 산업 클러스터라 하면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이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 내용은요, 북유럽 최초의 사이언스 파크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 전체가 하나의 인큐베이터 회사이자 거대 복합 기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여행 중에 첫 번째는 생태도시입니다. 생태도시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 깨끗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가 자연과 인위적으로 멀어지게 계획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자, 생태도시에 정의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십시다.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춘 도시를 생태도시라고 합니다. 도시 여행이 인간의 편리한 생활만을 고려해 조성된 곳의 여행이라면 생태도시 여행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곳의 여행이다. 또한 생태도시 여행은 도시별로 각국의 문화와 전통에 맞게 조성된 다양성을 강조하는 여행으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쿠리치바, 브라질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도시 쿠리치바인데요. 브라질의 쿠리치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태그 내용을 살펴보게요. 쿠리치바는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와 같은 브라질의 유명한 여행지보다 크게 주목받는 여행지는 아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공원이 많아 시원하고 쾌적하여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다. 쿠리치바는 선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도시로 서울의 버스 전용 차로제의 본보기가 되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버스 전용 차로제가 바로 이 브라질의 쿠리치바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는 거 여러분 처음 하셨죠? 도심 도로의 중앙에는 튜브 형태로 된 버스 승차장이 있고 이곳을 버스가 통과하면서 수많은 승객이 승하차 및 환승을 합니다. 또한 쿠리치바는 도시 면적 대비 공원이 매우 넓은 편이다. 탕구아 공원이나 쿠리치바 식물원 등 녹지가 가득한 넓은 면적의 공원은 호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 동굴, 폭포 등 볼거리가 많아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쿠리치바의 버스 체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의 버스 승강장이 있고요. 그 버스 승강장 양쪽으로 버스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이런 버스 환승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쿠리치바 식물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탕구아 공원 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시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태지향 도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제1의 공업도시이기도 한데 공업도시가 생태도시로. 자, 이유는요. 과거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지역이 바로 울산의 태화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하천과 대숲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진 생태관광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더러웠던 지역이 깨끗해졌다라는 거. 뭔가 사람들의 인위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겠죠?
태화강변은 태화강대공원, 태화강철새공원, 심리대숲, 억새단지, 대나무 생태원, 대나무 쉼터, 작약원, 무궁화 테마거리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손색이 없으며 산업과 환경이 공생하는 생태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너무 더러워서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라면 지금은 태화강에서 수영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다음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프라이부르크는 나오겠지만 태양광과 관련해가지고 매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독일 남서부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로 유명한 생태도시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러한 명성과 노력은 1970년대 초반 원자력 건설 계획에 대한 시민 반대 운동과 에너지 절약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도시 주민의 높은 환경 의식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도시로 변화했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와 개발로 생태 도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있지만 실제로 건물 벽면에도 식물을 이용하여 반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생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오염된 환경을 극복한 사례로서 아래쪽에 보면은 마포의 월드컵 공원, 김포의 드림파크, 그 다음에 안산의 갈대 습지 공원 나와 있는데요. 마포 상암 월드컵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 월드컵 공원은 과거에 난지도라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었고 그걸 공원으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경기도 김포의 수도권 매립지라고 돼 있잖아요. 역시 쓰레기 매립장을 이런 드림파크 공원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화호는요 그 주변에 있었던 반월공단이라든지 안산의 여러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공장의 폐수들이 가득 찼던 아주 더러운 물이 있던 곳인데 그곳을 습지공원으로 만들고 지금은 이 시화호도 조력발전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깨끗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첨단 기술 도시 여행입니다. 첨단 기술 도시입니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도시를 만든 지역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부모님들께 들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는 성장과 쇠퇴를 천천히 반복하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 도시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짧은 기간에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첨단 기술 도시를 여행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상상하며 즐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책에 유명한 지역이 나오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볼 수 있는 이런 첨단 기술 도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 어떻게 생각하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지역 중에 하나이죠. 이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옆에 있는 사진 속에 두바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자,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우리가 일명 UAE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왕국입니다. 7개의 부족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왕국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아부다비 왕국이 가장 커서 아부다비가 수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왕국도 역시 힘이 크기 때문에 이 두바이가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두바이는 도시여행과 아랍 문화 체험 그리고 사막여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두바이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화려한 도시로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동시에 세련된 도심에 가려 있는 황금빛 사막은 거대한 자본력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두바이에 이 모래사막, 엄청 멋있는 모래사막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높은 건물들, 그리고 사막 위에 지어진 혹은 바다 위에 지어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인데요. 이 모습들이 바로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만든 도시라는 것이죠. 실제 뒤쪽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행기인데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새로운 도시 두바이.
10시간여의 긴 비행 끝에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착륙 전 창밖을 보니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제각기 모양을 낸 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야자수와 세계지도 등 형태가 뚜렷한 섬들은 바다 위에 지은 인공섬이다. 실제로 이제 야자수, 팜 아일랜드 혹은 이제 팜 주메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계지도를 본따서요. 뭐 대륙을 바다 위에다가 대륙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그마한 형태로. 다 인공섬이고요. 1990년대만 해도 사막이었던 도시는 마천루가 빼곡한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실내 스키장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인공섬 안의 리조트에서 수영을 하며 고속도로 위를 다니는 전철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리파를 보러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여든다. 미래 도시 같은 두바이의 모습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의 집합소 같다. 이 모든 것은 두바이 셰이크 왕자 아이디에서 시작되었다. 언젠가 고갈될 석유를 대비하여 두바이 정부는 건설과 무역, 관광, 부동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였다. 관세와 법인세를 면세해 외국인의 자본과 기업들도 유치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두바이 공항과 연결된 전철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리파를 향했다. 부르즈 칼리파의 전망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는 두바이 몰 지하에 입구가 있다. 부르즈 칼리파 빌딩의 124층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두바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해변에 있는 도시 뒤로는 모래사막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것을 보니 새삼 이곳이 사막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사막 유목민이던 그들의 조상은 대추야자를 재배했고 바닷가에 살던 어부들은 고깃배를 타고 어업을 하거나 진주를 캤다. 소박한 삶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석유가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원유를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오일 달러를 투자해 두바이를 중동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80%가 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 부동산 가격의 폭등, 만성 교통체증, 계속되는 공사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 문제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08년에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다. 비록 위기는 있었지만 늘 새로운 프로젝트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 두바이. 앞으로 두바이가 보여줄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기대가 된다. 다음 프로젝트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이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인공스키장, 팜 아일랜드, 부르즈 알 아랍 호텔, 이건 이제 돛담배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해서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뭐 유명한 영화의 촬영지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지요. 이게 이제 첨단 기술 여행이고요. 나만의 여행 계획 짜기에서는요, 샌프란시스코 반도에 있는 산타클라라, 보통 뭐 산타클라라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시너제이에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서 이곳에 가면은 애플의 본사라든지 구글의 본사, 스탠퍼드 대학교 등 다양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혹은 연구를 하는 기관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진로가 이쪽이라면 한번 생각은 해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 대학교 방문,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 나사의 연구센터, 애플 스토어,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일정을 짜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위쪽이 샌프란시스코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유명한 곳이 이제 LA 해서 멀지 않으니까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 기술의 발전된 모습들, 특히 이제 LA 같은 경우 영화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은 가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문화 창조 지역 여행입니다. 자, 문화를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창조해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문화창조 지역은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숨어있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문화창조 지역을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상상력, 열정, 창조성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세계 곳곳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쇠퇴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창조 지역 여행을 통해 그 지역의 자연
또는 인문적인 매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지역의 토양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첫 번째는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여행입니다. 자, 위치는 이 지역에서 확대해서 이 빨간색이 표현이 된 곳이고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빨간머리 앤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자, 빨간머리 앤 언젠가 여러분이 들어본 주인공일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하이킹, 바닷가재 요리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섬이고 빨간머리 앤의 머리 색깔만큼이나 붉은 흙으로 유명한 곳이다. 여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북쪽에는 빨간머리 앤을 쓴 작가 몽고메리의 고향 캔번디시가 있다. 캔번디시에는 빨간머리 앤 박물관과 놀이공원, 빨간머리 앤치 몽고메리 박물관과 생가 등 관광지가 있고 전형적인 캐나다 농가들을 볼 수 있는 매력도 있다. 또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국립공원은 아름다운 풍경, 해변 그리고 모래 언덕으로 유명하다. 자, 실제적으로 빨간머리 앤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첫 번째 문화창조 지역 여행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핀란드 로바니에미 여행입니다. 자, 핀란드이고요. 로바니에미입니다. 핀란드 하면 유명한 캐릭터가 바로 산타클로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제 무민이라는 걸로 또 이제 유명한 지역이 되겠죠. 핀란드 북부에 있는 라플란드의 주도 로바니에미는 시내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약 8km를 달리면 무엇이 나타난다? 산타 마을. 자, 로바니에미 시내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8km 정도 달리면 뭐 8km 달린다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금방 간다는 거죠. 산타 마을에는 산타클로스의 사무실, 전세계 어린이 정보가 담겨있는 책들이 소장된 도서관, 우체국 산타파크 등이 있다. 우체국은 전세계 어린이가 보내온 편지로 가득한데 이곳에 편지가 도착하면 나라별로 분류되어 산타클로스에게 전해진다. 우체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 기념품 등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산타클로스는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는데 12개 국어를 구사하는 비서들이 산타클로스를 돕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철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산타클로스를 만나기 위해 로바니에미로 찾아오고 있다. 자,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또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바꿈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산타클로스 아저씨 모습 그리고 산타클로스 우체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화창조 지역 여행이고요.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 대단원 4단원의 여행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념물 여행, 봉사여행,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여행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여행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좋은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도 여행 전문가, 국내 기념물, 봉사, 미래지향적인 여행지를 가지고 한 번씩 조사해보는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여행을 만들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챕터별로 우리나라의 산업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와 관련된 곳들, 소록도, 나병, 껐동네, 소외대. 선생님은 여기 두 군데는 다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안산의 외국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안산이 이제 워낙 외국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자는 내용으로 적어놨고요. 대덕연구단체 첨단산업, 여기에서 이전에 대전 엑스포, 그다음 나로 우주센터, 우리 나로호 발사한 곳이기도 하죠. 조사해가지고 한번 활동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6단원 간단하게
첫 번째 내용 이야기하고요. 다시 원격 수업에서 6단원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